꽤 복고 올린 거야. 장모님을 볼 때 위험도 있고
제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광하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 나이 나라 어둠에 살기 따르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야말로 신앙인이라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개인 중에 첫째 개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나라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 나라 국민 맞습니까? 집안의 가정이라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맞습니까? 기업체의 사장이라면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기업체의 사장이 맞습니까? 이 나라에 손들이 제일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어찌하여 6.25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나와 계시는데 대통령이 아는 장난감이야. 입만 벌리면 타령하고 지날 마음장이 있어. 여러분 이거 본도가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도대체 열불이 나서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열불난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불난다 노래 들어주세요. 자, 제가 한번 다 아실 테니까 따라서 불러주십시오. 어디 사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는 앞으로 가는 강인하는 용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떨어져서 못갈 때 그 역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비가 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쉬어야 돼요. 비가 오고. 하지만 그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바로 우리의 용기입니다. 물론 우리 매주 예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너무 잘 불러주시고 잘 리더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이 있을 때 리더가 끊겨버리면 용기 내지 못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161차 산 나올 때마다 그 차식을 뛰어가면서 되새기면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3일, 23일 연락 아마 당 대표가 뽑힐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저는 국민의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대통령 흔들지 말라. 대통령과 원팀이 되지 않는 자는 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자, 대통령이가 3장 남았죠. 3장 남았죠. 자, 그런데 대통령을 무시하는 자, 이번에 전당 대표가 되더라도 차기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 못 가져옵니다. 자, 지금 관련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당 대표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법칙이 뭔지, 비리가 뭔지 다 까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파지 좌파지 헷갈리는 후보가 아직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대전대회 강남 좌파. 듣기에는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5.18을 이렇게 더 갖다 붙이고, 공자 받아주고, 외국인들 다 받아주고, 집보 좌파는 다 받아주고, 우리 우파는 집에 사람, 거부다. 이렇게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좌로 또 가고, 하늘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어제, 이재용 최고위원이 다시 이 신청을 해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세기, 그 다음에 김소연,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국민들이 평가하고 다 평가하면 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이래? 특별한 것도 없는데, 아니, 저쪽은 정과 사범인 당대표 연임한다는데도 아무 상황 없는데, 왜? 5.18 얘기 좀 했다. 갈기는 연착으로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기는 연착 우리 교도소 하는 게 맞는다.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건 아무도 아닙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왜 저거 정치인데 왜 거기다가 사회 심판 안 하냐? 이게 우리 열받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왜 바꾸기도 합니까? 문재인이 구속하라, 이재명이 구속하라,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지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께는 그 재판 수사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정광성처럼 해서 바로 그냥 교도소 간다 했죠. 무시서로. 근데 지금 문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국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소리처럼 멸치 담자처럼 풀 담자고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선거법을 개정하자. 우리 김민석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까발려 봐야 된다. 동의했죠. 나경원이 이거 문제있다. 공동 발의했죠. 그러면 윤상현이 해병대 소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문제있다. 부정선거 밝히겠다. 그런데 사람이 얘기를 안 해. 정부가 어때? 선생님, 정부가 어때? 그러면 되겠다. 이게 정부가 나는 이거 했다는데 이거
없어. 근데 문제가 또 뭐냐? 이번에 국민의힘에 선거를 누가 관리한다고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중앙선관위가 관리했던 게 이거 뭐야? 소장님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소장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번에 사전투표 없애자 하는 거 아세요? 사전투표는 뭡니까?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선거인 명부가. 그거는 중앙선관위만 딱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이건 어떻게 돼요? 나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하신다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요. 몰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자. 그거 왜냐면 그거는 인내해서 버립니다. 그래도 공주들은 우리나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 확인하고 거기 사인하고 다 투표에 명부가 있어. 어쨌거나 그것도 뭐야 배고프게 하니까 안 하구나. 그런데 사전투표는 뭐 명부 자체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 온라인. 그러면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가 마음대로 전화해놓고 그거 그냥 없애버려요. 명부를. 그러니까 뭐 123세, 뭐 120세 이런 사람이 근거리 투표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화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게 어심스럽다 하면 대검을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잖아.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선관위가요. 선관위가 사법부에 직구하잖아요. 재판을 요청하잖아요. 네? 이번에 양궁석이 같은 게 2개월, 3개월 만에 재판하고 수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관위로 고발하면 안 해요? 벌써 4년, 5년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비각시켜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들 수사를 요청하는 분들의 수사 요청은 육사를 해야 돼요. 누가요? 대법관들. 자,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날 세 사람 대법관들이 바뀌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좀 바뀌면 그나마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한나라입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 안에 그 동기 아니 20만 명이 있었다 했어요. 20만 명. 네? 자, 그러면 사이고 그 관심이 또 떨어지네. 자본에 만나요. 일단 공약 발의할 때는 20만 명, 지금 45만 명. 죄송하지만 이게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아니 자국의 대통령이 일선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왜 탄핵을 해? 탄핵이 선거이 대피가 지금 여기 탄핵을 해. 우리도 대통령이 좀 답답하긴 해요. 왜 애들도 국민이 지금 그렇게 못해주냐 말이야. 있는 재를 갖다가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 얼마나 열심히 챙깁니까? 네? 그런데 뭐 그정도로 바로 지금 드리면 어쨌든 그걸 몇 가지는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용기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용기를 내고 우리가 국민들이 답답해야 끌고 주고 해결을 해줘야지. 눈치 보고 이러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뻔합니다. 자, 대통령이 할 길을 우리 국민들의 이심을 제대로 나아가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용기라는 그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이 용기는 국민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용기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 제도 내가 생각하는데 순위가 당선이 되는데 아니 그 지역에 6천 가까이 명이 투표하는 사람인데 투표 용기가 7,100명을 그건 뭐야 그게? 그게 부정이야 이게 뭐야? 이런 소리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치인 어디 나가고 있어? 부산에 17명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부산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토마토 선회하고 잡아줬대. 부산에 192개도
18%를 뛰어넘어서 18%를 원통에서 한 동네도 전쟁이 없어 전부 다 알겠는데 18%를 뛰어넘지를 못했어.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게 부정이라고 뭐예요? 부산 시민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특히 젊은이들 정신 차려! 우리가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이 정신을 신임하고 있다. 아니 그것을 기각하라. 세계 걸어봐야 말이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나와서 가진 고생다 하면서 마이크를 던진 사람은 무박 사회라는 사람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루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일을 하려고. 이 나라가 우리 조상님들이 그야말로 피만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 조각조각 그들내고 있는 이름들 그냥 더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불이라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천불이라서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장이 6.25 기념식에 오다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만 했는데 그러고 손이 멀쩡한 대로 앞으로 일종시에 해가지고 태극기를 흔드는 그런 국회의장 맞죠? 그래서 네 이름이 우원식이냐 원래부터 너는 소냐 그래서 말귀를 몰라왔느냐 이게 국회의장이 맞습니까? 나라가 망정하기로도 한참 들어서 그게 대장이 뭐예요? 김일성 김정은이 수령 동기가지고 이재명이가 아버지라고 이재명이가 수령 동기라고 이런 소리 듣고도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나가는 개가 짓을 짓으며 이 개도 기가 차서 짓지를 않네. 그러면 뒷바닥에는 돈을 들어 말하라. 국민들이 없게 하세요. 자, 전국적으로 애국하는 찬양을 부르는 어느 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니시는 우리 강승정 목사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서 3박 4일 만에 어제 방송에 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후보 올리고 다니는데요. 후보들이 좀 강의 드리고 그래서 어디 밤에 찾아가다 보니까 앞에 말리다에 다 말라졌어요. 그래서 올리고 나왔는데 정말 이 후보이 가져가지는 위압감이라든지 행동, action이 또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에 가면 홍익대학교 뒤편, 그러니까 마포구 성산동, 그쪽으로 가면은 성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미산 마을은 완전히 간첩 강성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완전히 빨갱이로 만드는 하나의 집단 불화입니다. 그것은 전 박원순 시장이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하루를 지배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때 가서 밥도 사먹고 많이 했는데 이게 완전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세상에 라면 한 그릇에 10,000원, 라면 한 그릇 시키는데 10,000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10,000원 받아도 우리 자체 수입이 아니고 우리 전체 다 수입으로 공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는가 하죠.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대학생이라든지 젊은이들이 공부할 데 없으면 그러면 힘들시키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람들 그 마을에 숨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숨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간첩을 양성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체포의 무역 대표부로 있던 북한 대사를 하려했던 김태산 말을 의하면 대한민국 땅에는 간첩이 200만 명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간첩 속에
식상합니다. 식상하다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 집회에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뚜렷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이 나오는 것이 좀 식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어오신 나라에는 틀림없습니다. 기적자가 지으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는 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좌파들, 제가 알아보니까 좌파들 여름 휴가를 강원도 산촌에 갔어요. 산촌에 가서 그런 콘도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힐링한다고 해요. 야,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는 돈 걱정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우파는 어디 가서 힐링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시원한 이런 해수욕장 한번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강하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 복음으로 세웠다고 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바로 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문을 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하나가 나서서 금식철하는 기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낙동강 것은 저번에 보내서 서강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대가는 없으나 2004년 선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자하고 실제하는 운동 공부 전국을 우리에서 했지만 한 가지 기본 소식이 있는 것을 보자면 전라남도 화순군 영조초등학교에서 영조성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이런 전라도 출신은 맞지만 중국군에 넘어가가지고 중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군 팔로군 국가를 만들어주고 또다시 이 사람은 북한을 넘어가서 북한군 복장을 입고 대한민국의 유교 전투에 참여해서 우리 민족에게 총칼을 들은 그자가 영조초등학교에서 영조성 공교제를 내리고 MBC 방송에서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 하나의 독립무공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무너뜨리고 싸웠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영조초등학교에서는 영조성, 동상, 전선, 초상화, 사진 모든 다 없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지치지 않고 시들이지 않고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이 너무도 우리는 인내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석 장관의 이 카프레이가 우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카프레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고 방법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을이 우리가 들어가는 주민 자체를 그렇게서 모델로 해보고 그걸 대한민국 전체가 확산시키자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가 죽을 것
이것이 바로 남대함의 위용입니다. 정청래 북한의 김정은이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죽어도 상관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후배 해병들이 당신들이 이걸 갚아야 된다고. 그런들을 끌어내어서 무릎을 꿇고 동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상태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운 생각을 합니까? 어떤 때는 저한테도 표창장이 하나 따라왔습니다. 문재인이 가지고 표창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답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길이라면 그 앞에 어떤 험담한 일이 있다 손질하고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과 같이 죽어 죽이라는 공감으로 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함께 하겠죠? 감사합니다. 4번 부산을 대표하며 부산의 애국의 대표자 우리 부산대학 김성진 교수님 오늘 서울에 각도도 많고 부산국가 군인부채연맹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6.25 행사 때 행정 권한으로 내려왔는데 6.25 항쟁과 관련해서 두 개를 말씀드리고 그 정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 합니다. 6.25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거듭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분단 상태로 만든 원인이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전을 해서 그 말로 중도 전쟁 얘기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데 거의 쳐져가는 것이 부산 해협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600여 명의 무장군을 두고 북한군이 북부산호하고 교전을 해서 그 수송선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거기에 타고 있었던 600여 명의 무장군이 수몰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복이 북부산호 기념되는 것은 지금 일반 중앙공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민주공원이라고 이름해서 이상하고 되어 있는 중부에 있는 그 중앙공원의 뒤편에 거의 숨어 있는 것처럼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교와 관련해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고 부산에서만 이따금 기념 본안만 되는 기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산 시민으로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금 아까 그 부회장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태극기 이 마치를 안 달고 있다가 요즘에는 창피하게도 이재명까지도 태극기 요 마치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미안합니다. 이 방송 자료라 저런 기관이 태극기를 이렇게 마치를 달고 있는 걸 보면서 분별감을 느끼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청래, 저는 정청래 이름이 아마도 정화조 청소할 그 벌레 이걸 붙여서 하면 정청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히려 그런 벌레로 청소하면 오히려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아주 워낙 더럽군요. 그런데 이자가 한 말 중에 2015년도에 한 말이 아주 인기를 듭니다.
4월 10일에 세월호 기념식 세월호 2주년 행사에서 한 정신당한 인간이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경찰이 입을 막고 연행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청래가 뭐라고 했느냐면 경찰 이들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요즘에는 개가 큰 자식이 애가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놈이 보다 못한 놈이 사람을 향해서 욕지거리다 하는 이런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청래가 해병대에 대해서 이렇게 능욕을 했을 때 해병대의 그 시위 집회를 지켜보는 동안에 아주 규모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니네들이 언제부터 따분다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했느냐 이런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에서 해병이 2명이 숨지겠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또 한 정신당한 신분은 그거는 북한이 그냥 용인될 수 있는 그렇게 한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북한을 접근했는데 이런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대한민국을 구석구석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우원식이라는 국회의장이 태극기를 육교 행사에서 목을 들지 않았던 것, 그리고 태극기를 강화한 이 범죄자를 연행하는 경찰장에서 네가 살아있냐고 물었던 것, 그리고 태극기를 거꾸로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여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오로지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몇 가지 시즌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장전 박사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오늘 내가 장전 박사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고발당한 그 전산위원 5명을 소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 전산위원들이 조작한 부분, 이 부분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이 조작을 은폐하려는 시도 또한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6월 9일날 중앙선관위의 대표 현황표를 보니까 자유통일당 깡표가 나온 충남 서산시 팔목면에 제3투표소 그게 깡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20대, 21대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20대, 21대가 동시에 대표 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유독 대표 분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몇 표, 그리고 선거일투표 몇 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 임원들이 지금 지네들이 벌여놓은 조작을 그것을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산요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분명히 20대, 21대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고 대한민국 지금 190석이라는 이 어폐 같은 현상을 일거에 다 쓸어버리고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물에 1%의 물에 독극물 1g을 넣어도 그것은 독극물입니다.
이것은 무효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당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 3명 중에 대표 출마 후보 3명 중에 4명 중에 3명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기려가는 사람이다. 다만 한번 정신 나간 멍청한 인간이 자신이 부정선거의 희생자인 것을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하는 인간이 딱 한 명 있어요. 그자가 한가하게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부정선거는 반드시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후보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 내가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의 그걸 보니까 지난 21대에도 22대에도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쑤셔놓은 그 표 때문에 낙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또다시 불태중의 각오로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찬은 부정선거 특검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이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의 집권 여당의 김민전도 마찬가지고 박용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명수 이사가 컷오프 시키려고 했던 김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당들과 국힘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이것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부정선거 쪽으로 완전히 급선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뜻대로 선거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효하고 재선거하는 것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인 부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그리고 무효화 그리고 재선거를 강력하게 외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출정식을 갖고 다시 한번 카페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젊은 분들도 들으세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하주을에서 무려 197세 되는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었어요. 197세 19세기 사람이 21세기의 총선에 참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한 투표구에만 한 선거구에서만 120세 넘는 사람이 10몇 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입을 쳐닫고 있었던 지난 이준석 이런 대만도 못한 인간이 지금도 나가서 politi를 하고 있는데 또 이준석 같은 인간이 또다시 당대표를 맡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끝나가 우리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정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번 당대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국가관이 죽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당대표에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통과 영역 흥령 실정한 일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다른 나라에도 좋은 것이 없도록 기도하시어 보호해 주옵소서. 이를 믿으신 우리 영민에게 특별한 능력을 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보라고 더욱더 강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소리 있는 잘 감당해